제가 프로 입단하고 3년 만에 경기를 뛰었습니다. 3년 만에. 그때가 2013년도고요. 성적이 어땠을까요? 28경기, 7골, 6도움. 아주 나이스한 시즌을 보내고 14시즌을 돌입했을 때입니다. 저도 기대가 있었고 팀도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초반 성적이 어땠냐면 15경기, 한 골이 전부였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저놈은 배돼지가 불렀네. 호남이 간절함이 부족하네.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일까요? 전혀 아니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다 큰 프로 선수가 어린이집 놀이터 가가지고 테니스공 리프팅 할까요? 과연? 초등학교 새벽에 맨날 가가지고 아이들 등원하기 전까지 훈련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광주FC가 클럽하우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얼마나 합리화시키기 좋나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고 해도 운동장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너무 좋잖아. 근데 그 와중에 방법 찾으려고 한 게 테니스공 하나 들고 가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리프팅 찬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한 줄 아세요? 그때 수석코치님이 2006년 김영철 수석코치님이셨어요. 코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호남아, 너는 기본기만 좋잖아? 넌 국대 될 거야. 테니스공 리프팅 100개만 차봐. 너 진짜 국대 될 거야. 아, 그래서 찼어요, 저. 아니, 테니스공 100개만 차면 국대 된다는데 그걸 못해? 이건 무조건 하지. 아, 우리가 뭐가 힘든데? 노력하는 게 힘든가요? 아니요, 진짜 힘든 게 뭔데?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든 거잖아요, 그죠? 아, 노력의 끝이 없는 게 힘든 거지 노력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할만하다고. 축구선수들 똑같잖아. 아이씨, 이 개진상 감독 내가 진짜 언제까지 노력해야 경기 뛸 거냐고. 수험생들 똑같죠. 와, 내가 이놈의 공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취준생 똑같죠. 아, 이놈의 스펙 쌓기 내가 언제까지. 똑같아. 뭐가 힘들어요? 안 보이는 게 힘든 거잖아,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노력이 있다? 솔직히 이거 너무 쉽지. 안 그런가요? 제가 테니스공 리프팅 몇 개 찼을까요? 저 223개 찼어요. 223개. 국대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안 됐어요. 그럼 그 수석 코치님을 원망해야 될 거야?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포인트는 저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이 호남도 채널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성실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안 그러면 뭐 가서 재밌는 거 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15경기에서 한 골 넣은 거는 배돼지가 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간절하게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똑같아요.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비전과 열정, 노력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서 나를 끼워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반드시 남의 인정을 바라는 일이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개 목줄 있잖아요. 이 개 목줄 내 목에 건 다음에 나 좀 끌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랑 똑같아. 야, 아니 그래도 호남아, 세상은 평가를 하잖아. 말은 너도 그렇게 해도 너도 평가를 받았잖아. 그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네, 자유로울 수 있고요. 자유로워져야만이 본인의 잠재력 폭발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평가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정말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제 목에 있는 이 개목줄을 풀어준 책이 바로 이 책, 영국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마리사 피아가 쓴 책,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입니다. 이분은요, 영국에서 심리치료로서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현재도 뭐 경영, 의사, 운동선수, 영화배우, 유명인사는 물론이고 일반인 분들도 많이 치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책을 거의 한 20번 정도 넘게 읽었어요. 14년부터 읽기 시작해서 한 시즌에 2번씩 읽었으니까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거의 외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분 심리치료사잖아요. 이분의 치료법을 그냥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책 그냥 읽고 덮잖아요.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읽더라도 책에서 해보라는 걸 꼭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완벽한 자존감 갖기가 아니라 자존감을 다시 찾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애가 높죠. 내가 울면 주변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막 사고를 쳐더라도요, 똑같이 울어요. 물병을 깨도 떳떳하고 음식을 흘려도 떳떳하고 똥을 싸면 어때요? 엄마 아빠 부르면서 똥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똥을 싸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이걸 알고 있어, 몸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물병을 깨트린 건 내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본인의 행동을 평가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똥 싸면 똥기저귀 달라고 울고 우리 똑같았다고. 근데 만약에 어린애가 본인을 평가의 대상으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모질이 나는 똥이나 지는 놈이야. 아우 또 실수했구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놈이 뭘 제대로 하겠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 뭐 눈치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 성장 못해요. 자꾸 실수해보고 똥 싸보고 음식도 흘려보고 해야 이게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지만 6살 애들한테 누가 한번 노래해보려면요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제가 해볼게요. 그럼 그 아이들이 노래 잘하나요? 천만에 음정 박자 다 틀려요. 근데 또 부르고 싶어서 난리라고. 근데 애들이 좀 커서 한 13살 14살 애들한테 노래 누가 불러볼래 하면 어때요? 조용하죠,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노래야 이 자리에서. 그럼 그 아이들이 6살 애들보다 노래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죠. 평가 때문에 그렇죠. 혹시 나를 안 좋게 평가할까봐. 이 마음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죠? 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해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훈련됐어요. 어디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다 똑같아요. 그렇게 훈련돼서 그렇게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의 평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성과를 규정하는 표시로서 숫자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많은 편리함을 주죠. 그래야 관리가 편하니까. 또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니까. 그러니까 호남아, 우리가 그 보상이 중요하니까 평가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좋은 평가는 좋은 보상을 주죠. 그런데 그 좋은 평가를 받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14년 동안 프로선수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전가요? 아니죠. 그건 제 직업이죠. 제가 아니죠. 제가 연봉 3억 넘게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전가요? 아니죠. 그건 제가 받은 보수지 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연봉 3억을 받는 김호남이 진정한 나라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 깎이면 불행해지죠.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오죠. 왜? 나는 연봉 3억을 받아야 하는데 깎였으니까. 연봉 3억이 저예요? 아니에요. 제가 14년 동안 프로에 있었는데 그게 전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직업이지. 만약에 프로 선수만이 김호남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 선수 은퇴하면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겠죠? 실제로 그래요? 아니에요. 프로 선수 김호남이 진짜 나야라고 했다면 제가 1년 계약 남았는데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프로 선수가 아니면 내가 죽는 거랑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이걸 되찾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마리사 피어의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너무 재밌겠죠, 그죠? 자,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을 10챕터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2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태도예요. 태도. 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실 텐데 성공한 축구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태도예요. 태도. 근데 저 역시 이 말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는 14년 동안 정말 여러 선수들의 습관을 다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롱런을 하는 선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방출되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 개인적으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축구를 열심히 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지각하는 모든 것, 표상, 모든 것에 대한 마음, 이 태도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축구를 하는 건 온전히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축구는 수많은 우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게 온 선물 같은 시간이야. 나는 이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을 거고 완전히 몰입해서 매 순간을 경험할 거야. 느낄 거야. 자,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몸에 배어있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슈팅스타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이분들은 모두 K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들이죠, 그죠? 근데 이 선수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슈팅스타 훈련 4시잖아요. 그럼 최소 2시에 와요. 훈련 시간을 벌써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은 다 각자 다르죠. 뭐 누구는 보강훈련하고 누구는 치료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이 소중한 시간을 나는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서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좋은 태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사 피어도 비슷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 태도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본인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축구 기술은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선수가 될 수 있죠. 축구 전술은요,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럼 선수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태도는 수많은 가르침을 받더라도 마음으로서 나오는 건 오로지 본인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못해줘. 그 누구도 못하니까 어때요? 세상에 유일한 가치야. 유일무이한 나만의 고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상승의 기본 원리가 이거잖아요. 수요와 공급 있잖아. 그러니까 내 태도는 뭐야? 세상의 유일한 공급이야. 물론 이 공급을 원하는 수요를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태도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뿐인 가치인 거야.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태도는 열심히 한다, 이런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열심히는요, 두드려 패면 맞기 싫어서도 해요.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받으려고 막 해요. 그런데 나의 진정한 태도는 누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누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오로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거절입니다. 거절. 내 내면의 진정한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서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 거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무례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거절을 못합니다. 뭐 이런 거죠. 만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나 하고 뭐 자기 불평불만 맨날 늘어놓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솔직히 살짝 기운 빠져요, 저도. 근데 그 친구 마음 상할까봐 거절 못해. 그냥 나가는 거.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절을 하든 말을 하든 해야죠. 그럼 그동안 왜 말 못했을까? 그 친구가 마음 상할까봐. 그 친구가 마음 상하면 나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닐까봐. 그러니까 내가 거절 못한 거는 뭐예요? 또 결국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올린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개념도 있지만 마리사 피어는 또 다른 거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평가예요. 책에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깨달음을 얻은 선인을 어떤 취재하러 간 거예요, 어떤 기자가. 그러니까 온갖 막 모함을 합니다. 당신은 모순 덩어리야,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네가 그걸 다 한다면 인간의 모습을 왜 하고 있니, 온갖 이상한 말로 다 깎아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얼굴이 평온해. 그러다가 이제 기자가 지쳐서 말했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근데 선인이 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당신이 내게 선물을 주려는데 내가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어디에 있죠? 저에게 있죠? 저는 당신이 한 말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모함을 했어. 내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이 할망구 같은 사람아 하면 기분 나쁠까요? 아니, 전혀 나쁘지 않죠. 나랑 아예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누가 야, 이 하라방구 같은 놈아 하면 어떨까요? 좀 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상관이 있잖아, 나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지저대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면 그거 기분 안 나빠요. 그 사람 기분만 나쁘겠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심성의껏 준비했는데 경기 당일날 긴장해서 망했어요. 그럼 안 좋은 평가 받겠죠? 대부분 뭐라고 평가해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하다니 넌 정신력이 부족해, 넌 간절함이 부족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정신력이 약해? 아니에요. 내가 긴장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시합을 잘 못한 건 몸의 문제이지 정신력 문제? 아니에요. 정신력도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내가 간절함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열심히 했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냥 결과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사실이 아니에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평가 거절해도 충분해요. 아니, 그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무조건 옳다 이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항상 오라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본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르시시즘이 뭐냐면 얘도 병신 쟤도 병신, 그나마 내가 낫네,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어때요? 존중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실제로 본인에 대한 강력한 부정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에는 나를 존중할 때, 타인 존중할 때 거의 똑같은 부위가 쓰여집니다. 고로 나의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존중하는 나의 마음은 결국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절을 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왜? 거절 속에 나에 대한 존중이 있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제가 14년도에 15경기에 한 골 넣었다 그랬잖아요, 전반기에. 이게 나일까요? 아니에요. 그 전반기 성적이지 내가 아니라고. 후반기에 어떻게 됐을까요? 7골 5도움 추가해서요, 총 8골 5도움 했어요. 베스트 11 상도 받았어요. 승격도 하고. 그럼 그 모든 성적들, 성과들이 절까요? 아니에요. 그건 제 성적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성적 때문에 행복하다? 그럼 그 성적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 자체로 그냥 충분하고 꽉 찬 사람이야. 동시에 텅 비어있기도 하죠. 그게 뭐 공의 개념이니까. 그 공에 대한 개념은 제가 한번 나중에 얘기할게요.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으시길 바라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뇌과학과 약간 모순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심리학 책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을 봐주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 읽으시고 느끼신 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유익한 이 호남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